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라장터에서 드디어 낙찰. 그 후엔 뭘 해야 할지 막막했던 분들을 위해 아주 시원하게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낙찰의 기쁨도 잠시 바로 눈앞에 닥쳐올 수많은 절차와 서류들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셨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모든 과정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나라장터 낙찰 후 복잡한 절차들을 하나하나 파헤쳐볼까요? 혹시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셨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주목해주세요. 2025년 최신 정보까지 싹 다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낙찰을 받으셨다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될 관문은 바로 계약 체결 단계입니다. 낙찰됐다고 끝이 아니죠?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낙찰이라는 달콤한 소식 뒤에는 여러분을 기다리는 중요한 절차들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바로 낙찰자 선정 통보 및 계약서 초안 확인이에요. 발주처에서 여러분께 낙찰자 선정 통보서와 함께 공사 계약서 또는 물품 구매 계약서 초안을 보내줄 거예요. 이 계약서 초안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여러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예요. 나라장터 문서함에 딱 도착해 있을 테니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주세요. 계약기간, 대금 지급 조건, 납품기한, 하자, 보수 책임 등 모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해하셨다면 하단에 있는 접수 또는 업무화면 이동 버튼을 잊지 말고 클릭해주세요. 이게 바로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첫걸음이자 여러분의 계약 진행 의사를 표명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계약서 초안을 충분히 검토하셨나요? 내용에 이상이 없고 모든 조항에 동의하신다면 이제 계약 응답서 작성 및 인지세 납부 차례입니다. 계약서 초안 화면에서 계약 응답서 작성 버튼을 톡 하고 눌러주시면 돼요. 이 응답서에는 문서번호, 회사 관리번호 같은 기본적인 정보들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특히 행정정보 이용 허용 여부와 인지세, 안내사항에 대한 동의는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시스템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인지세. 인지세는 계약 금액에 따라 법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데요. 그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나라장터 시스템 내에서 수입인지 바로 구매 기능을 통해 바로 구매하고 납부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납부 후에는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 응답서를 저장하고 송신 버튼을 클릭하여 발주처에 제출하면 1단계 미션 완료. 정말 쉽죠? 인지세는 국세이므로 정확한 납부가 이루어져야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다음은 계약보증서 제출입니다. 계약보증서는 여러분이 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거라는 약속이자 담보 같은 거예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발주처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이기도 하죠. 계약보증서는 전자보증서로 제출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원본을 직접 발주처에 제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보증서 발급은 보통 각 회사별로 거래하는 보증기관, 예를 들어 서울보증보험,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등에서 발급받는데요. 미리미리 어떤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는지 확인해두면 좋아요. 특히 전자계약을 진행할 때는 전자보증서를 신청해서 수신처인 발주처에 바로 전송하면 되니까 훨씬 간편하고 시간도 절약된답니다. 계약보증금 납부 조건이나 금액, 보증기간 등도 꼼꼼히 확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주세요. 보증금액은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니 계약 규모에 따라 미리 자금 계획을 세워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드디어 계약 체결입니다. 전자계약의 경우에는 이 모든 절차가 온라인상에서 완벽하게 진행되니 훨씬 빠르고 편리하겠죠. 서면 계약의 경우라면 최종적으로 발주처를 직접 방문해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완료됩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이제 진짜 공사가 시작되거나 물품 납품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계약 체결 후에는 다음 단계를 위해 중요한 절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계약의 경우 발주부서에 방문하여 상세 내역과 도면을 받고 착공계를 준비해야 해요. 착공계는 이제 우리가 계약한 공사를 정식으로 시작합니다 하고 발주처에 알리는 공식적인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까지 제출하면 계약 체결 단계는 완벽하게 마무리됩니다. 착공계에는 공사 예정 공정표, 현장, 대리인계, 안전관리계획서 등 다양한 서류가 첨부될 수 있으니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계약 체결 단계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는 건 아니죠. 이제 실질적인 업무에 돌입하는 납품 및 검사-검수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계약 내용에 따라 물품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셨다면 이제 그 결과물을 발주처에 보여주고 확인받아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약속대로 물품을 납품했거나 용역을 완수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검사-검수 요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계약한 내용을 모두 이행했어요. 그러니 확인하고 승인해주세요 하고 발주처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요청서도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쉽게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답니다.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고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시스템에서 안내하는 대로 차근차근 따라가면 됩니다. 검사 또는 검수가 완료되어야 다음 단계인 대금 청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발주처는 여러분의 요청에 따라 납품된 물품이나 제공된 용역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면밀히 확인하게 됩니다. 납품과 검사-검수 요청까지 마무리되고 발주처의 승인이 떨어졌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대금 청구 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와 땀방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시간이죠. 계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한 후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적으로 대금 청구서를 등록해야 해요. 대금 청구 절차도 차근차근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나라장터에 로그인한 후 메인 화면에서 전자문서함을 클릭하세요. 대금 청구할 관련 문서를 찾아서 클릭하고 문서 하단에 있는 업무 화면으로 이동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또다시 문서 하단의 청구서 작성 버튼을 클릭. 이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내역과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등의 필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서류들은 투명한 거래와 세금 처리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니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아요. 모든 청구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저장한 후에 송신 버튼을 클릭하여 발주처에 제출하면 대금 청구도 완료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청구 정보는 반드시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대금 청구 시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검수 완료 여부 확인입니다. 검수가 아직 안 끝났는데 대금 청구부터 할 수는 없겠죠? 발주처에서 검수가 완료되었다는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대금 청구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검수가 완료된 후에 청구해주세요. 그리고 청구 계좌 등록 확인도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기업 계좌가 사전에 나라장터에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혹시 계좌가 변경됐다면 조달청에 별도 요청하여 변경해야 해요. 이 과정이 지연되면 대금 지급도 늦어질 수 있으니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시기인데요. 대부분의 경우 검사, 검수 내용에 대한 물품 납품 및 영수증이 접수된 후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청구가 완료되고 발주처로부터 대금 청구 수용 응답서가 접수된 후에는 통상 수일 내로 여러분의 통장에 대금이 입금될 거예요. 드디어 낙찰부터 대금까지 길고 긴 여정의 끝이 보이네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특히 공사계약이나 장기 용역 계약의 경우 마지막 단계는 바로 하자 보수 단계입니다. 계약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지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는 중요한 과정이죠. 계약 시 정해진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만약 계약의 결과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여러분이 책임지고 보수를 해야 해요. 그래서 보통 계약 시 하자 모수 보증금을 받거나 하자 이행 보증증권 같은 보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는 만약 여러분이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혹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물품 구매 계약 품질 관리, 특수조건 제19조 제7항에 따라 하자 보수 보증금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도 있지만 이는 의무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발주처에서 하자 보수 보증금 지급 각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하자 보증서 발급은 나라장터 보증요청 등록부터 전문건설 공제조합, 하자 보증서 신청, 홈택스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 등 여러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요. 특히 보증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국세 완납증명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니 미리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하자가 발생했다면 계약 내용과 법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 작업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자 보수는 신뢰를 구축하고 다음 계약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장터 낙찰 후에는 정말 다양하고 중요한 서류와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셨겠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상세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고 차근차근 진행한다면 전혀 문제없어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계약 이행과 사업, 번창에 제가 드린 정보들이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나라장터 메인화면 www.gb.co.kr에 접속하셔서 나라장터 등록 및 이용 가이드를 참고하거나 나라장터 고객센터 1588-800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돼요. 친절한 상담원들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줄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계약은 전자입찰로 진행되고 이 모든 건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 차세대 나라장터를 더욱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과 전자인증서 등록이 필수라는 점도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더 많은 정보를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돌아올게요. 더 자세하고 알찬 정보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설담연구소 채널에서 여러분의 비즈니스 성장에 도움이 될 좋은 콘텐츠들을 확인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